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도 정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회소득 추진사업 6.3%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4.4%입니다. 기회소득 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해 나갈 때 철저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성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회소득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 더 그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을 가지고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사진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으로 진심을 다한 1년, 믿음을 더할 3년이라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사진인데요. 기회의 샘물결이 강물처럼 넘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에게 기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좀 쉽게 그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떤 만남의 광장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상상력,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기본, 그런 베이스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한 더 많은 기회, 고르지 않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줄 수 있는 고른 기회, 기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제 도정의 큰 방향입니다. 그 얘기에 동감도 하고요. 본의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기회라는 것은 우리 사회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기회를 창출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큰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기회를 통해서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산업사회 재편과 일의 미래와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 현금성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창출한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기회소득입니다. 기회소득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가치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가치들이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장애인이든 예술인이든 자신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희가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사회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량 강화까지 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없는 사업이 기회소득 사업 아닙니까? 기회소득에 대해서 확장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득 지원의 연관성, 소득 지원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쉽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할 때 경기도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군과의 매칭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양과 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시켜서 재정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안입니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도 따라오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도비 100%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라든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저희가 전액 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그리고 아동돌봄이나 기후행동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과제거든요. 저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도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체육인이나 이 농어민들은 현재로서는 그 시군과 매칭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과제는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전액 도비를 하고요. 일부는 지금처럼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기본소득 중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함께 묻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바꾸고 싶으시면 어떤 내용을 바꾸고 싶으신 겁니까?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바꿀 의향이 있다는 얘기시지요? 예,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제약 조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인 기회소득 사업
사업이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또 체육인 기회소득, 또 향후 추진 예정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반기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늘릴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요. 작년에 2,000명 했는데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혜 인원을 10,000명으로 늘렸고요. 인원을. 그다음에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과거에는 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 검토를 하면서 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될 수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거에 대한 것도 함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바로 그 같습니다. 얘기입니다. 강태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다시 짚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히 확대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회소득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 7기에 도입된 농민 기본소득과 함께 농어민 기본소득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농어민 기회소득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농민 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 속에 같이 합쳐지는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운영 방법은 다소간에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중 대표 정책인 농민 기본소득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지요. 명칭은 그 기회소득으로 바뀌면서 취지가 바뀔 것이고 지금까지 민선 8기에서 했던 기본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그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 것은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그것은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경기도는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회소득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는 경기 일부에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13명에게 물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실제 기회소득은 7.3%, 7번째 7위 순위로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책에 대해서 모르겠다 11.9%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중부일부에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도 정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회소득 추진사업 6.3%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4.4%입니다. 조사하는 방법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소득 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해 나갈 때 철저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성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은 대한민국의 경기도에만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정책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6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재원 문제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서 그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거를 잘 함과 동시에 획기적인 아이템과 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소득의 정책 개발과 추진을 임기 내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대한민국 경기도에만 있고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이행 타당성, 두 번째는 재원 확보, 집중 홍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소득으로 거듭나길 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회기 본의원이 입법 예고, 심사 보류, 재입법을 반복하면서 4년 만에 어렵게 통과된 일명 홍길동식법인 공무직 대외 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호칭 없이 직급 없이 불리다가 불평등한 차별을 받는 공무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전국 최초로 개정을 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입법을 심의 받으면서도 해당 국장님에게 강하게 제가 질의하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명칭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장기 근속자 우대 제도, 또 세 번째는 그 직급 체계 승진 문제. 이 세 건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가장 그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명칭은 아직 뭐 공개 안 됐습니다만 실무관이라는 명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 명칭이 만약에 합의 볼 수 있는 명칭이라면 저는 이 명칭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빨리 진행되면 이달 안에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름 없는 분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서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하시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의원님 조례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공무직이 도청에 한 1,4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호칭, 또 이분들의 수고에 대한 그 존중 측면에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지사님, 1년 전 도정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한 달 전 이미 설계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하게 질의한 바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예. 지금 사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사진입니다. 계획에 따른 완공이 이미 돼서 10주기의 준공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4월 16일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갔습니다. 정부는 총공사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아직도 첫 삽을 못 떴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16 생명안전공원은 2024년 10월, 올해 10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년 3개월이 지난 도정 질문하며 묻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계획대로 과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12주년 내후년 그때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질의 주셔가지고 기재부와 이제 예타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의 그 여러 가지 적정성 재검도 쭉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주기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출신으로서 애써주신 것도 잘 알지만 경기도가 더 앞장을 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좀 받고 싶고요.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예,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